아십니까? A조 학생인권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목을 시행 규칙까지 읽어봤습니다.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참 이렇게 이념적으로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한마디로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쟁점 사항이 학생인권조례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3조 사생활 자유 이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11조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학생인권조례로 기결시키면은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이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어떻게 같은 사안을 저렇게 법의 해석이 다르게 보는지 학생인권조례나 헌법이나 그 다음에 그 초등교육법이나 다양한 법인 아동보호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법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학부모가 이건 우리 교육부 차관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아이가 칭찬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또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규정에 어긴 것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돼. 이 헌법 개정 부분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고도 일맥상통되는 겁니다. 다시 말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두 분의 변호사분이 오셨는데 소비자보호법 아시죠? 소비자보호법이 왜 생겼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백화점이 손님을 상대로 가짜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시 40대 50대는 아시겠지만 카드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사기도 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그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갑질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아까 우리 육진경 선생님도 말씀하신데 교권 강화를 위해서 법 만들면 됩니다. 바로 이 고객의 갑질, 고객의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보호법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크게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 학생 인권조례 5조 차별받지 않는 권리에 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도 생기고 동성애도 생기고 원적현대도 생기고 성적 탈선도 생기고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 무수히 많은 수백 통의 문자 보는데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문란한 성관계, 무분별한 임신 낙태, 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인정이 생긴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한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녹화됐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문해력 김지현 선생님보다 뛰어납니다. 네, 저는 성적 지향이 동성간 성행위일 때 그러면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말하는지 통계를 얘기했지. 왜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대 그리고 제시를 하냐 이거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육진경 선생님이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육진경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든 거지 제가 언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와 학생인권자를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성교육 학생 강사들이 인권 뭐라고 때문에. 얘기하냐면요. 아니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 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이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 해석이 되고 과잉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선생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인권자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 시행 규칙까지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도 보셨죠? 13조 사생활의 자유도 보셨죠?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이즈하고 학생인권자라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라면 나 하지 않았어요. 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다은 선생님이란 분, 이런 분들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육진경 선생님 같은 분이 보안 지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권 강화 선생님 조례를 만들면 되는 질문하겠습니다. 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라는 지금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자.